자, 반갑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프로입니다. 자, 오늘 현대차 주가가 미국 이란 전쟁 리스크 때문에 6% 가까이 정말 큰 폭의 또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. 일단 전쟁 리스크로 밀렸지만 저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현대차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또 코스피 쪽의 외인들이 약 3조 정도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어떤 누군가들은 고점이 나왔다.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오늘 나오는 하락은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조정 구간으로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온 거고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또 가격적으로 또 어디까지 떨어지는 게 또다시 매수를 할 만한 기회를 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자동차 수요가 나빠져서 혹은 피지컬 AI 쪽 흐름이 뭐 나빠져서 절대 이렇게 하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. 네, 일단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오늘의 일단 하락에 대한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, 뭐 지금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죠. 뭐 여러 가지 인명 피해도 있고, 뭐 지도부가 막좀 사살되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고 중동 쪽에서 계속 지금 폭탄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하락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에 ETF나 프로그램 매도세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뭐 실적이 하향되거나 판매 둔화가 되거나 또는 피지컬 AI 쪽에 대한 뭐 나쁜 소식이 나오거나 AI 쪽 투자를 뭐 줄이겠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소식들이 나오는 것도 아닌 어제 나스닥이나 미국 특히나 엔비디아 중심으로 주가는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펀더멘탈은 아직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. 그리고 전쟁 리스크 속에서 만약에 환율이 또다시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요. 수출 기업에겐 분명 더 크게 막 진짜 심각한 경제 위기처럼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환율에 대한 상승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결국 현대차는 현지 생산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또 좀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믹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막 좋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황을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또 피지컬 AI 또 로봇 쪽에 대한 AI 쪽에 대한 흐름을 생각하더라도 현대차는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. 하지만 분명 외인들의 3조 매도나 또 단기적인 조정들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패턴들 특히나 조정 구간은 약 1일에서 3일 정도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.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실적주나 대형주들이 더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. 그만큼 제가 조금 이따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공포에 던지면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요.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 위기 종목이 절대 아니죠. 재평가 구간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을 만드는 또는 강한 종목을 흔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. 자, 그럼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볼게요. 현대차, 현대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현대자동차 볼게요. 현대자동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장기적인 상승에 따른 3파 고점 단기가 우리의 1차 목표가일 것이다라는 제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이 1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제가 조정 구간, 이 4파 조정 구간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과연 이 조정이 현재 나오는 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. 하지만 분명 그 반등에 대한 기회는 또다시 올 것이고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하는 그 타점까지는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.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또 등락폭들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라이브 영상이나 또는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또 이러한 영상들을 제가 계속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
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좀 해 드릴 예정이고, 앞으로의 매수 혹은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요. 그 부분들은 이 밑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현대차의 현대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좀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,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이 분명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,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. 가끔 저한테 뭐 감사하다고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.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거,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 현대차에 현대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,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. 근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 하고 있고요.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까지 전반적인 시장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,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, 뭐 남들 따라 매수해 보고 남들 따라 매도해 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, 혹은 뭐 뉴스 기사 보고 맹신해 보기도 하고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, 이렇게 하다가 정말 큰 손실을 봤어요.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항상 공부했던 거,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, 차트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,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,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꼭 참여를 하고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대자동차, 현대차의 현대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 현대차, 오늘 물론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정 나오는 거 계속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, 최근에 현대 모백스 종목도 제가 같이 좀 이야기해 드렸던 게, 이 피지컬 AI나 AI 쪽의 흐름이 과연 끝났느냐, 이게 정말 시장이라는 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글로벌적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. AI가 무너지면은 뭐 전쟁이고 뭐건 간에 그냥 다 수직 낙하 하락을 보여줄 거예요. 그런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열됐던 부분들이 더 큰 조정을 나타내고 있었던 종목들, 특히나 최근에 한번 전저점 이탈이 나올 때 이 자리는 무조건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,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, 지금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무엇일지, 또 이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 안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 것인지, 이 종목들 안에서 또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 것이고, 우리가 그런 섹터를 또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지, 이러한 내용들도 간간히 저희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에게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. 아시겠죠? 저는 현대차는 뭐 어느 정도 단기 고점 이후에 또 더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지만 분명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비라고 하죠.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, 또는 이런 것들도 좀 분할적으로 잡아 나가면서, 그리고 또 이러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를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현재 시장 속에서 계속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건 등락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, 이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크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고, 만약에 운 좋게 한번 먹었다 해서 그걸로 한번 주식을 그만두고 땡 하고 멈추면 다행이겠지만,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또다시 주식에 돈을 쓰기 마련이고, 그렇게 하다 보면 운이라는 건 절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.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. 그런 공부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할지 제가 계속 이런 리스트업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까, 현대자동차, 현대차에 대한 타점들뿐만 아니라 문자 남기신 분들, 우리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 제가 계속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요. 많은 분들 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좀 드리도록 하고,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번호로 많은 분들이 또 현대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저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대라고 남기셨으면 좋겠고, 날씨가 또 오늘부터 좀
추워진다 해요. 지난주까지 좋다가 3월 달 그래도 뭐 이제 계약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들 시작을 하실 텐데, 근데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,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다음에 또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